여러분, 모두 집 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마스터쌤 경입니다. 네, 오늘 뉴스는요, 이제 주산연 주택 연구원이죠. 민간 기관인데 여기서 지금 내년에도 집값 오를 것, 정부가 수요와 공급을 오판했다 하는 기사 조금 이제 다소 조금 빡칠 수도 있는 제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택산업연구원이죠. 주산연이라고 하는데 내년에도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합니다. 상승률은 이제 상승률 자체는 올해보다 낮더라도 누적된 공급 부족과 그 다음에 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 됨으로써 좀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게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 14일 오전에 뭐 대한항공회의에서 이제 2022년 내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서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전국은 2.5%, 그다음에 전세는 3.5% 정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어요. 그래서 지금 뭐 경제 성장률, 금리, 경제 변수, 주택 수급 지수를 고려해서 어떤 모델링을 한 거죠. 근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고 올해보다 상승률은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상승한다. 그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적된 공급 부족, 그 다음에 경기 회복으로 인천, 대구 등 일부 공급 과잉 지역과 단기 급등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하락세로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매매 시장의 경우 누적된 공급 부족 문제와 전월세 시장 계속 지금 불안하죠. 전월세 시장이 워낙 지금 임대차 3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불안해요. 그래서 전반적인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 같다. 이게 전망이고요. 다만 주택 가격이 좀 많이 급등했죠. 거의 2배, 2.5배 오른 부분도 있다 보니까 부담이 매우 높아졌죠. 사람들이 이제 구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부담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서울 수도권 내 일부 지역, 좀 외곽 지역이랑 그다음에 대구, 세종 이런 지방광역시에서 가격 하락세가 나타내고 있어서 상승폭 자체는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어쨌든 오르긴 오르더라도 조금씩 천천히 오른다는 얘기겠죠. 왜냐면 내년부터 또 DSR 대출 규제도 있고 그리고 각종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또 집을 바로 살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는 임대차 3법으로 물량이 좀 많이 줄었어요. 또 이사도 안 가고 거기서 계속 또 4년 동안 눌러 앉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입주 물량이 감소, 그리고 매매 가격이 또 높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또 폭으로 상승했고 이 추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2022년 주택 가격 전망해서 보이는데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2022년이죠. 2022년이고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있어요. 그래서 매매, 전세 이렇게 있죠. 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가 있네요. 아파트 매매, 전세 있어요. 자, 2021년에 아파트 매매를 보면은 굉장히 지금 또 이게 상승률이 높아요. 주택 가격 지수인데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이제 3.5, 그다음에 서울 3.5, 전세 이렇게 그렇게 2021년보다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고, 자, 지난 10년간 주택 가격의 변동 가장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주택 수급 지수, 경제 성장률, 금리 순으로 봤다고 지금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주택 수급 지수 있죠. 주택 수급 지수. 공급과 수요 뭐 그런 얘기겠죠. 이게 1번이고 경제 성장률이 2번이다. 그다음에 금리가 3번 순으로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특히 서울은 절대적인 공급 부족과 고가화, 이제 너무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금리의 영향은 조금 작고 수급지수 영향력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컸다. 그러니까 서울은 거의 공급 부족이 제일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정부 5년간 17에서 21년 동안 누적 전국 매매 수급 지수가 87.1, 그 다음에 전월세가 96.6으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보고 있고, 특히 서울은 매매가 69.6, 전월세가 80.6으로 크게 부족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볼까요? 수급 지수는 주택 수요를 가구 증가, 매실 주택 공가 발생 수로 주택 수를 잡고, 주택 공급은 매매 시장의 경우 아파트는 분양이죠. 그 다음에 기타 주택은 준공, 그 다음에 전월세 시장은 아파트 입주 물량, 기타 주택은 준공 물량, 뭐 이렇게 추정이 선정됐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추정해서 산정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또 뭐 이번 뭐 여기 뭐 실패 원인이라고 해서 뭐 이제 얘기하는 거겠죠. 얘네 연구기관이 연구한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뭐 이제 어떤 정부를 비난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딱 읽어보겠습니다. 막연한 인구 감소론 이건 뭐 어쩔 수 없겠죠. 또 집이 워낙 이 구하기도 힘들고 이제 월급은 안 오르는데 이제 사실 집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결혼을 또 못하는 친구들이나 안 하는 친구들도 이 집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뭔가 내가 가정을 꾸릴 수 있고 살아갈 어떤 희망이 보이는데 이게 지금 살 수가 없다 보니까 아예 그냥 애를 안 낳는 또 상황도 많이 나아지는 것 같아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좀 번외를 하고요. 자, 어쨌든 요 주택 보급률 100% 도달을 근거로 한 수요 증가 판단이 좀 오래된 것 같다. 그 다음에 인허가 물량. 그게 또 좀 힘들었죠. 왜냐면은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그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때문에 인허가가 빨빨 나서 좀 새롭게 지어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공공택지 부족 문제 등과 간의 문제를 꼽았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뭐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자, 시장 자율로 맡겨두고 정부는 시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계층에 집중해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과도한 규제, 그다음에 징벌적 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징벌적 세제를 하면 또 다주택자나 뭐 이렇게 그 고가의 주택을 갖고 계신 이제 세금 부담이 더 심해지고 그게 또 이게 전월세 그 무주택자들한테 또 이게 또 내려오거든요. 전세가 올라간다든지 월세가 올라간다든지. 그래서 아무리 5% 임대차 3법에 의해서 5%까지 상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5%가 아닌 다른 걸로 조금 더 가격을 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쭉쭉. 그게 뭐 기사도 보면은 월세를 뭐 이렇게 뭐 계약서에 썼는데 조금 더 다른 돈을 더 받는다든지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사실 법의 그런 망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집을 저는 이제 매수를 했었고, 저도 이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알고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무주택자시라면요. 일단은 내 집 마련은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내가 투자를 하거나 어디에다 이제 갭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다 뭐 이렇게 하면 지금 아무래도 조금 조심해야 될 시기이기도 하겠지만은 내가 무주택자고 가족이 있고 좀 하루빨리 좀 안정된 삶을 원한다 하면은 이제 무주택자 같은 분들은 집을 최대한 빨리 사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기다렸다가 갑자기 막 지금 거의 뭐 2배, 그다음에 뭐 3배 이렇게 올라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여기서 언제 살지 사실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실수요자, 내가 진짜 살 거야. 집에서 여기 진짜 가족들하고 살 거야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좀 빨리 사시는 게 좋습니다. 뭐 진짜 뭐 영끌 매수를 해서 뭐 내가 여기를 갭 투자해가지고 뭐 이거를 돈 벌겠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실수요자분들은 어느 정도 집을 조금 빨리 사시는 게 어느 정권이건 그리고 어느 주택에서건 당연히 이렇게 가다가 조정이 와서 이게 사면 이때 사면 좋겠죠. 근데 이 집값이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집값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집값이 이렇게 다시 떨어진다? 뭐 4억이 뭐 8억 됐다가 그죠? 이게 다시 4억으로 간다? 그래서 이때 사자? 사실 이거는 말이 쉽지 이렇게 되게 쉽지 않습니다. 뭐 이때 사든 이때 사든 이때 사든 당연히 이때 사가지고 이게 떨어지면은 정말 또 기분이 나쁘겠지만 이때 산다 하더라도 뭐 조정이 온다도 한 요 정도 오는 거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수도권이나 이제 좀 역세권이라든지 그런 데는 아무리 비싸겠지만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무주택자시라면은 일단은 주택은 조금 매수는 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 그 금리와 빚 때문에 이제 매달 나가는 그런 것보다 심리적인 입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심리. 내 집이 있다는 심리에서 맨날 전월세 때문에 어디 이사 가지 않아도 된다. 뭐 그런 심리가 가장 좋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무주택자시라면은 매수를 하셔서 심리를 조금 잡아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집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